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대개 낡은 건물이나 외딴 장소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오래된 학교에서 일어난 신비롭고 무서운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이후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거쳐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설이 낡아 몇 해 전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학교 주변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불이 켜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느 가을 밤 그룹의 젊은이들이 모여 오래된 학교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들의 목표는 아무도 없는 학교를 탐험하며 사진을 찍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학교 건물에 도착하자 오래된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들였다. 학교 내부는 어둠과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벽에는 떨어진 페인트 조각들과 낡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외부에서의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던 그때 갑작스레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주위를 확인해도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가던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은 과거의 음악실과 미술실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벽에서 이상한 그림이 보였다. 보기에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지만 그것들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중 하나는 얼굴이 없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이 무심코 그림을 보고 있던 그때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음악실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방은 조용하고 누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피아노는 아직도 따뜻했다. 놀라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은 알 수 없는 안개로 가득했으며 문을 나서 놓인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조명은 이상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들 중 몇몇은 가끔씩 꿈속에서 그 학교를 방문하곤 했다. 꿈속에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문득 피아노 소리나 그림 속 어린아이들이 웃는 얼굴이 떠오르며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모든 일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면서 젊은이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로 그 학교에 대한 실제로 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 학교에 원한을 가진 영혼들이 떠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구 하나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용기는 없었고 결국 그곳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 속 신비로운 장소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한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저택 근처에 가서선 안 된다는 경고를 아이들에게 전해왔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그 이유였다. 저택은 1920년대에 한 부유한 사업가에 의해 지어졌다. 대저택이 완성되고 나서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이한 사고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사업가의 부인이 어느 날 실종되었고 아무리 뒤져도 시신은 물론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자주 착용하던 붉은 드레스 한 벌이었다. 결국 사업가는 슬픔에 빠져 저택을 떠났고 집은 비어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길한 소문들이 얽히게 되었다. 밤이 되면 저택의 창문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집안을 탐색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은 다들 밤이 되면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고 그 이후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대학생 4명이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학교 과제로 인해 마을에 머물던 중이었고 저택의 이야기를 들은 뒤 호기심과 모험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기로 했다. 그들은 밤늦게 저택에 도착하여 손전등을 들고 신중하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곧바로 싸늘한 공기에 압도당했다. 집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거실이었다.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있었으나 모두 낡고 부서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검은색 천으로 덮인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들추어 보니 사업가의 가족 사진이 드러났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다. 2층 복도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다른 것들과 달리 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다른 방들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붉은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드레스는 마치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은 그 차가운 기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불이 꺼졌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휘둘렀지만 방 안은 여전히 암흑게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방 한구석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의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반짝거리는 조명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명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닫혀버렸다. 이제야 그들은 저택의 전설 속에 갇히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들이 발버둥치고 있을 때 방 한쪽에서 여인의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미소 짓고 있었고 손을 뻗어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모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문이 열린 것을 느끼고 다급히 복도로 도망쳤다.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왔고 밖으로 나오자 웬일인지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발이 젖을 정도로 밤새 내린 이슬을 밟으며 길을 내려왔다. 집을 등지면서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그날의 공포는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저택을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사진 속 저택의 창문에 붉은 드레스가 걸린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며 듣는 사람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변주되고 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새로운 모험가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MT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렸고 그곳에서 이틀 밤을 지내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도착한 펜션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로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날 밤 모두는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하나둘씩 지친 친구들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민수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서늘하고 상쾌했으며 별이 퉁퉁이 떠있는 하늘을 보며 그는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민수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숲속에서 기이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달빛 아래 묘하게 일렁이는 형체는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 펜션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 형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놀라고 불안해진 마음에 그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친구들을 깨워 이상한 일을 이야기하려다 그만두었다. 모두들 피곤해 보였고 자신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펜션 주변을 산책하다가 민수는 우연히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한 폐가를 발견했다. 친구들은 호기심에 그곳을 구경하자고 했고 민수 역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폐가는 방치된 지 오래된 듯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고 그 가족 중 하나는 묘하게도 민수가 전날 밤에 본 형체와 비슷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친구들은 사진이 재미있다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는 자다가 깨었고 창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커튼을 열었을 때 그는 그 형체가 펜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좀 더 명확히 보였는데 사진 속의 인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수는 급히 친구들을 깨웠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불안한 밤이 계속되자 민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밤새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술렁였고 그제서야 민수의 말을 믿기로 했다. 펜션을 떠나면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물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오래전에 화재로 가족이 다 죽었지. 특히 그 아이가 남아있는 것 같아. 밤이면 자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소문이 있단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는 소름이 돋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가끔씩 집 창문을 보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형체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는 밤길을 걷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이후로 그 펜션은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형체가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맴돌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와 함께